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축구 이야기는 첼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첼시 이야기를 다루는데, 최근 첼시는 방출 작업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서 2억 1200만 파운드 정도의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직 처리해야 할 선수들이나 다른 팀들과 연결되는 선수들도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아직 남긴 했는데요. 영입 작업으로는 은쿤쿠와 잭슨은 공식적으로 첼시에 합류하고, 앞으로 카이세도와 또 다른 포워드 그리고 디발라가 지금 첼시로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비대한 스쿼드 속에 포체티노가 어떤 식으로 선수들끼리의 합을 맞출지 기대도 되고, 공격수들 조합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 꽤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첼시가 대략적으로 새로운 영입생들이나 연결되는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이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첼시의 현재 스쿼드와 연결되는 선수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백3를 쓸 것 같지 않고 백4를 기반으로 한 4-2-3-1 형태를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백들은 가명으로 두고 양쪽 풀백을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로 가중하고 잭슨과 디발라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겠습니다. 포체티노가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형태가 달라질 텐데 4-2-3-1 혹은 4-3-3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을 보면 카이세도가 영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엔조가 빌드업의 코어가 되고 카이세도가 파트너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디발라는 우측 사이드에 위치하면서도 안으로 좁혀 우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위치하게 만들고 리스 제임스를 전진시킬 수 있게 되죠. 지난 22-23 시즌 로마에서의 디발라 히트맵을 확인해보면 기본적으로 넓게 위치하기도 하지만 안으로 좁혀서 위치한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디발라는 워낙 킥력이 좋지만 안으로 드리블을 통해 들어오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점유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디발라의 지난 시즌 리그 스탯도 같이 보면 기대 어시스트 값이나 경기당 보여주는 키패스 값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디발라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메이킹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우측면 사이드 공간을 리스 제임스가 전진하면서 사이드 공간을 디발라와 조합을 맞춰서 엔드라인 근처까지 서로의 시너지를 맞추는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죠. 또 디발라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리스 제임스가 공격 전개에 또 다른 옵션도 맞춰줄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와 잭슨이 웨이브 타면서 침투할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잭슨은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이타적인 모습과 내려와서 도와주는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은쿤쿠도 세컨드 자리에서 위치하지만 좌측면으로 땡기게 되면 프론트 라인에는 은쿤쿠, 잭슨, 디발라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은쿤쿠 또한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충분히 좋은 메이킹 능력이나 득점 감각을 보여준 선수이다 보니 왼쪽은 자연스럽게 무드릭이나 스털링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이러면 전방에서 최소 4명에서 5명의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형태는 지난 시즌 잭슨이 비아레알에서 전방에 3명 내지는 2명이 배치된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준 상황입니다. 첼시가 최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잭슨이 어느 정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잭슨은 미드필더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 볼을 발로 소유하면서 최대한 좌우 혹은 자기에게 근접해 있는 선수에게 내주는 패스 선택지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등지거나 상대를 유니폼을 잡아당겨도 버틸 수 있는 밸런스를 잭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다른 2선 선수들에게 세밀한 루트를 통해 패스하기보다 앞에 있는 선수에게 주면서 이 선수가 순간 프레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때문에 시야가 넓은 편이고 디발라 대신 전형적인 윙어가 나와도 좌우로 넓게 벌려있는 선수들을 향해 크게 넘겨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 첼시 미드필더가 좌우로 벌려서 상대 선수를 사이의 틈을 벌려놓게 만들면 프리하게 내려오거나 센터백을 끌고 내려오는데요. 끌려 나오게 만들면 상대는 수비 라인을 좁히기 때문에 사이드의 공간이 더 나오게 만드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서도 잭슨이 내려와도 버티고 미드필더에게 내주고 빠른 무드릭이나 마두에케에게 길게 내줄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공격진 조합들이 지공 상황이나 역습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꽤 훌륭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경합 상황에서는 우려되는데요.
특히 잭슨과 디발라가 같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우측면에서 두 선수의 경합 성공률을 보면 경합에서 재미를 보는 선수가 아닌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잭슨은 키가 186에서 88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도 경합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요. EPL은 경합 상황이 거칠기도 하지만 상대가 콤팩트하게 라인을 조성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잭슨에게는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잭슨이 실제로 비아레알에서 뛴 상황들을 보면 비아레알이 4-3-3 형태에 가깝게 잡죠. 지금은 잭슨 주변에 선수가 없지만 미드필더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통해 잭슨이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볼을 소유하면서도 시야가 잭슨한테 모이면 다른 미드필더들은 프리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 이후에도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직선적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 다시 잘 보면 센터백을 끌고 나오면서도 직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나오죠. 이런 효과는 잭슨이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나오면서 나오는 효과인데요. 잭슨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면 우리 선수들이 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생각도 할 줄 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엔 다른 상황 볼까요? 잭슨 기준으로 옆에 있는 선수는 조금 전진돼서 돌려놓기 어려워도 바로 오른편에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주고 빠지는데도 동작 자체가 간결하니 다음 동작으로 이어나가는데도 꽤 능숙한 선수입니다. 이런 상황도 미드필더와 미드필더 사이로 들어올 때 상대 센터백들과 몸으로 경합하고 발로 볼을 소유하는데도 꽤 능숙한 편이죠. 잭슨이 볼을 소유하는 상황도 잘 보면 순간적인 상황이지만 상대 기준으로 먼 발로 볼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발로 볼을 소유하는데 꽤 능숙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역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잭슨이 어디로 돌든 넓게 위치하거나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에게 내줄 수 있게 되죠. 볼을 연계해주는데도 능숙하지만 잭슨은 꽤 지능적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침투하는 움직임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 같으면서도 본인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침투하면서 사이 루트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측면을 푸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레 공격수라면 침투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선이 좁혀있는 공간이 비좁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먼저 가까운 쪽으로 침투해주고 다른 선수가 다른 방향의 침투로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잭슨은 단순히 내가 직접 공간을 창출해서 활용하는 대로 능하지만 우리의 동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우리 팀 동료에게 볼이 갈 수 있는지 이해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선 자원이 풍부해질 첼시 안에서는 어떻게 이선 자원들과 융화를 이룰지가 중요할 텐데 잭슨의 이런 특징들은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